어패류를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 일부 해수에서 예년보다도 빠르게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감염내과 최유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보건당국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세균이 수온이 상승이 되면 서해, 남해 등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 균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전신 장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대개는 팔다리 등의 출혈성 수포가 나타나고 괴사성 근막염과 혼수 상태의 쇼크로 진행을 하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꼭 어패류 섭취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수온이 상승하면 바닷물에 비브리오균이 증식을 하면서 어패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날로 먹거나 완전히 익히지 않은 경우에 아니면 혹은 피부가 상처 있는데 바닷물에 닿는 경우 균이 체내에 들어와서 정상 면역이 아닌 만성 간질 환자 등의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이 균들을 걸러주지 못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어패류를 그냥 먹거나 아니면 뭐 피부 상처가 있는데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네. 균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오한, 발열, 설사, 복통 등이 일어나고 진행을 하면 팔다리에 발진이 생기는데 급격히 출혈성 대수포로 되고 통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을 하고 결국 전신 장기 기능이 나빠지면서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 치사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이렇게나 치료가 어려운 병인가요? 네,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에서 대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더라도 예후가 나쁘고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본인이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또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다면 여름철 바다회나 어패류 생식을 삼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한 해에 몇 명 정도 걸리고 또 몇 명 정도 사망하는지요? 한 해 발생은 지금 한 3, 40명 정도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사망률은 50 내지 60%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을 때 골든 타임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지도 좀 알려주시죠. 본인이 인지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24시간 이내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제 정신이 없어지면 가족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런 어패류 생식이나 바닷물에 접촉했던 과거력이 있으면서 발열이나 피부 증상이 있으면 매우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보면 가급적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발열이라든가 피부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좀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름철에 주의할 감염병 중에 이 비브리오 장염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얼핏 들었을 조금 비슷한 균으로 인한 질병 같은데 차이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브리오 장염은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라는 다른 세균에 의한 설사병이고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또 다른 이름이 비슷한 세균에 의한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 보다 심각한 폐혈증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둘 다 어패류를 먹어서 생기는 병은 비슷한데 증상을 달리 일으키는 다른 병이 되겠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이 치사율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또 비브리오 장염도 치사율이 좀 높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치사율은 어떻고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비브리오 장염은 마찬가지로 어패류나 생선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은 상태에서 먹어서 생기는데 대부분 잠복기는 24시간 이내에 이런 증상이 생기고 대개는 설사병이어서 치료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항생제 치료로 치료가 됩니다. 일반 장염 아니면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비브리오 장염의 증상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걸렸을 때 치료법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일반 과민성 대장염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증상에 맞춘 치료를 하게 되고요. 비브리오 장염은 이제 열도 날 수 있고 설사가 되게 더 심하게 동반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음식 등을 섭취한 과거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날씨가 금방 더워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 감염병 여러 가지 좀 주의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감염 질병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에서 여름에 주의해야 된다면 식중독이 가장 중요하겠고 음식물과 식재료 관리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이 외에는 또 여름철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같은 걸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 또 모기로 인한 각종 감염병 질환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좀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감염내과 최희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비브리오 폐혈증 이게 뭐 어패류를 잘못 먹었을 때 걸리는 병이다라고 막연하게만 아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바닷물이 들어가서 이제 면역력 네. 체계가 약해진 것과 연관돼서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아직 날이 뭐 그렇게 아주 덥진 않잖아요. 한여름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 방심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각별하게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